시험 치는 거. 자, 689번부터 봅시다. 지금 자연수N에 대해서 자, 자연수N에 대한 명제 Pn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인 명제를 찾으시오. 자연수N에 대한 명제 Pn이 존재합니다. 자, n번째 명제가 되는 가조건을 보니까 P1은 참이라고 돼 있어요. P1이 참이라는 건 n이 1일 때 참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쵸?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P의 2K-1이 참이면 그대로 P의 3K도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생각을 해보자. 현재 내가 참으로서 쓸 수 있는 명제는 여기 있는 이 정역이 1일 때의 얘기다. 그쵸? 그럼 여기 2K-1이 뭐가 되도록 하는 값이 될 때? 1이 되도록 하는 값일 때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자, 2K-1이 1이 되기 위한 K값은 얼마에 대응이 되지? 1이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이 오른쪽에 다시 K에 1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P3이라는 명제도 뭐가 된다는 얘기일까? 참이 된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어서와?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쭉쭉쭉쭉 다 조건도 보겠습니다. 다 조건을 보니까 P의 2K가 참이면 자, P의 3K 플러스 1도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어차피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지금 K 값은 항상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다. 그치? 2K가 자연수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K 값에 대해서 2K 값이 지금 참이 된다고 하면 P의 3K 플러스 1도 참이다 라는 명제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지금 자연수 n에 대한 명제가 Pn이니까 반드시 여기 있는 2K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면 3K 플러스 1도 반드시 무슨 수가 되어야 할까? 당연히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쵸? 그럼 2K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2 곱하기 K인 거니까 얘는 현재 누구의 배수인 걸 얘기할까? 그치, 2의 배수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쵸?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수인 걸 얘기를 하는 걸까? 홀수인 걸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러면 홀수에 대응될 때는 3K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짝수에 대응되는 K 값에 대해서는 집어넣어서 3K에다가 1을 더해서 표현된 명제도 참이 되는 걸 뽑아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참을 만든 명제들을 하나씩 모아봅시다. 초기 조건에서 P1이 참인 게 주어졌다. 그쵸? P1이 참임을 알므로써 P 얼마가 참이 됐지? P3이 참이 됐죠. 그럼 어쨌든 이 3이라는 값은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예요. 그럼 지금 나에서 찾아야 될까? 다음 거를 다에서 찾아야 될까? 나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하겠어? 그러면 이 2K-1이 3이 되도록 하는 K값은 다시 얼마 됩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2K-1이 3 되도록 하는 K값 2인 거 찾았으니까 이 자리에 K에 1을 집어넣으면 P6도 뭐가 된다는 거? 참이 된다는 게 부피니까 아, 지금 P3으로부터 P6이 참인 걸 얻게 된 거야. 이렇게 알아보겠어? 그럼 이제 여기 있는 6은 다시 무슨 수지? 짝수지. 짝수일 때는 나에서 적용시킨다? 다에서 적용시킨다? 다에서 적용시킨다. 그럼 다 자리에는 여기 K 값이 얼마가 들어간 거지? 3. 그치? 그럼 K에다가 3 집어넣으면서 여기에 3 넣으면 P 얼마? 10이 그대로 지금 참이 되는 거고 또다시 10은 무슨 수니까? 짝수죠. 짝수면 지금 또다시 다에서 시작해야 되고 다에서 본다 치면 K의 5. 그치, K 값이 5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K에 5 집어넣으면 얘는 P에 16이 되는 거겠네. 이런 식으로. 또다시 무슨 수가 됐지? 짝수가 됐지. 그럼 또 다해서 해야 되니까 K에 얼마 넣으면서 8 넣으면서 8 집어넣으면 3, 8에 24일 넣으면 P에 25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가는 거죠. 그럼 갑자기 홀수가 등장했으니까 다시 얘는 누구를 적용시킨다? 나를 적용시킨다.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쭉 가면서 자, 참인 명제를 찾으라 그랬는데 그럼 지금 12, 13, 14, 15, 16에서 반드시 참인 거 누구입니까? 16인 거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끝! 자, 이렇게 명제 참거짓 확인하라는 얘기였고 자, 정리되면 691번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91번에 2번 보니까 자, 이와 같은 등식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귀납법으로 증명하래요. 자, 그럼 얘는 등호관계가 성립하는 등식의 증명이다. 그치? 자, 일단 얘가 어떤 수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확인하라 그랬냐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확인하래. 자, 그럼 귀납법에서 처음 시작하는 건 초기 조건의 성립을 확인해야 된다. 그쵸? 초기 조건은 n이 얼마일 때일까? 1일 때다. 그쵸? 그럼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좌변에는 몇 번째 항까지만 더해질까? 첫 번째 항까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 곱하기 3분의 1이랑 두 번째 3 곱하기 5분의 1이랑 세 번째 5 곱하기 7분의 1이랑 이렇게 해서 얘는 그럼 몇 번째 항이 되는 게 눈에 보이지? n번째 항이지. 여기에 1 넣은 항이고 얘가 2 넣은 항이고 여기 3 넣은 항이고 얘가 당연히 n번째겠죠. 이해했어? 그럼 얘가 지금 n번째 숫자까지 더한 게 자, 우리 k 값이 n일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n번째까지. 근데 n이 1일 때라고 하면 지금 몇 번째까지만 더하자는 얘기니까 첫 번째 항까지만 더하자는 얘기니까 좌변의 계산은 뭐 곱하기 뭐분의 그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겠다. 그쵸? 그럼 우변의 계산은 그대로 n자리에 1 넣으면 되니까 1 넣으면 2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두 개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다는 거 성립한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요. n이 1일 때 성립한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하죠. 어떤 논리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성립하는 거 확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다 직접적으로 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지? n이 얼마일 때? k일 때 성립한다고 뭐 해놓고 나서? 가정해놓고 나서 이 가정을 이용해가지고 n이 몇 번째일 때도 그치 k 플러스 한 번째일 때도 무엇하는 것을?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 해줘야 된다? 증명해줘야 된다. 그쵸? 그럼 n자리에 k를 넣으면 좌변에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더해지게 되는 걸까? 그치? 1 곱하기 3 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여기 뭐 들어간 것까지? k 들어간 것까지. 그럼 2k-1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1이고 자, 이 값을 그럼 우변에 k를 넣어서 2k 플러스 1분의 k로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 거고. 알겠지? 그럼 이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한 번째 상황을 만들려면 자, 좌변에 어떤 숫자가 더 더해져야 될까? 얘가 몇 번째 항이었지 지금? n번째. 그럼 여기 k를 넣었으니까 얘가 몇 번째 항이지? k번째 항이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몇 번째 항을 더해줘야 될까? 그렇지. k 플러스 한 번째 항을 더해야 되겠죠. 그럼 k 플러스 한 번째 항은 여기 k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니까? 그치. 그럼 k 플러스 1 넣으면 2k 더하기 2에다가 1 빼는 거니까 2k 더하기 1 곱하기 2k 더하기 얘는 3이 될 거고 그거분의 1을 양변에다가 뭐 하겠다? 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좌변에 이 식을 더하면 우변에도 똑같은 게 더해져야 되니까 플러스의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 적어줄 때는 여러분들 증명하는 거니까 k 플러스 한 번째 항을 더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까지 적어놓고 나서 양변에 누구를 더한다? 2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3분의 1을 더하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그걸 더하면 우변의 식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면 2k 플러스 1분의 k 더하기 2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누가 봐도 무슨 분해서 계산하고 싶다? 통분해서 계산하고 싶다. 그치? 그러면 분모에 2k 플러스 1 공통인수 있으니까 2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3 적어주고 얘한테만 위아래로 뭐가 곱해지면 돼? 그렇지. 2k 플러스 3 곱해지면서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적히는 거다. 맞지? 자, 그럼 분자의식 전개를 해봅니다. 전개하면 몇 k제곱에 2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 되고 1이랑 2랑 뭐뭐 주면 되니까 1 주면 되니까 분자의식이 인수분해가 돼요. k 플러스 얼마랑? 1이랑 2k 플러스 1이랑. 근데 공교롭게 분모에 딱 뭐가 있어? 2k 플러스 1이 있지. 그럼 2k 플러스 1끼리 이렇게 약분되면 분모에 결국 남는 게 2k 플러스 3이고 분자에 남는 게 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우변의 결과는 결국 여기 있는 이 n자리에 뭐를 대입한 결과와 똑같아?
k 플러스 1을 넣은 결과랑 똑같다는 거 확인이 됩니까? 그치? 그럼 이런 상태이므로 결국 k번째 식으로부터 k 플러스 한 번째도 성립함을 우리가 증명하게 된 거니까 자,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적어준 다음에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치?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뭐 말은 여러분들 알아서 멋있게 잘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불 들어와 있어? 고마워. 다녀오세요. 아이고, 내가 찍힌 것 같은데? 아니야? 자, 692번에 2번으로 가봅시다. 2번은 등식의 증명이 아니라 무슨 식의 증명이죠? 부등식 증명. 선생님, 부등식 증명할 때 뭐 쓸 수밖에 없다 그랬지? 3, 단, 논, 법 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단 논법이 뭐였었냐? 필요한 이제 가정에 지금 어떤 대상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지 이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되는 거였는데 A가 B보다 크다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A가 C보다 크다는 결론을 얻고 싶으면 우리가 필요한 증명, 지금 논제는 그치.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 이제 뭐 하겠다는 생각이냐면 증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부등식이 N값이 자, 이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자, 요 범위에 있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 자,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따다다다 해서 n의 제곱분의 1이 자, 2-n분의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렇게 부등식 증명해야 돼요. 초기 조건 먼저 증명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n이 얼마일 때 증명해야 될까? 2일 때지. n이 2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잖아. 무지성이라면 안 돼. 그럼 n이 2일 때면 좌변에서 몇 개의 숫자가 더해진다는 얘기일까? 2개죠. 얘가 첫 번째 항까지 합, 두 번째 항까지 합, 세 번째 항까지 합,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니까 n번째 항까지의 수열의 합을 나타내고 있는 게 좌변이니까. 그럼 n이 2일 때는 좌변에서는 1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인 2의 제곱분의 1까지 더해질 거고 자, 그럼 우변에 있는 숫자는 당연히 n자리에 1을 넣는 거니까 2-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하는지 보자는 얘기죠. 자, 요거 계산하면 4분의 5고요. 요거 계산하면 2분의 얼마니까? 3이니까. 그럼 2분의 3이 큽니까? 4분의 5가 큽니까? 2분의 3이 크니까 자, 이렇게 되므로 n이 2일 때 초기 조건일 때 무엇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두 번째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넣어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자연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입해서 다 증명을 해줘. 그치? 증명하다 죽을 일도 아니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n이 얼마일 때? k일 때 성립함을 가정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구조는. n이 k일 때 성립을 가정함으로써 자,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n이 얼마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돼.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뭐 해줘야 돼? 증명해줘야 돼. 우리 이 과정을 이제 열심히 하는 거지. 두 번째 과정을. 이해했나요? 자, 그럼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다가 n자리에 k를 넣는 거니까 일단 1부터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해가지고 쭉 다 더해서 k제곱분의 1까지 더한 값이 자, 작다는 것을 가정해보자는 거야. 2-n분의 k분의 1보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n이 k 플러스 1번째인 상황을 만들려면 자, 여기 k번째 항까지 합이 아닌 몇 번째 항을 더해야 될까? 그치, k 플러스 한 번째 항을 더하면 되죠. 그럼 k 플러스 한 번째 항은 뭐지, 얘들아? 그쵸,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죠.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양변에 얼마를 더하면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더하면 자, 주어진 부등식이 이렇게 됩니다.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도도도도 가가지고
K제곱분의 1 있고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있고 어쨌든 얘는 지금 2-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보다는 작을 거야.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무엇이냐면 가정이야, 얘들아. 이걸 성립한다고 이미 가정을 했잖아. 그 가정의 식으로부터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자, 이 식도 성립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얻고 싶은 결론은 뭐지? n이 무엇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하고 싶다 그랬어? k 플러스일 때. 그럼 n에 k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원래 좌변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까지의 합이 여기 우변에 뭘 집어넣은 식? 그치.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이 부등식보다 큼을 얻고 싶은 거야. 결론적으로. 가정 있고 결론 있네. 그럼 여기에 나한테 필요한 명제가 있지 않을까? 그걸 무슨 논법의 구조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3단 논법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지금 잘 보면 좌변의 식은 서로 어떻습니까? 같죠? 근데 우변의 식은 어떻지? 다른 상태인 거지, 그치? 이거 정리한다고 해서 이해가 될까? 되면 가장 좋겠지. 근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논법을 쓴다? 3단 논법을 쓴다는 내용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봐. 좌변에 있는 이 식을 그냥 우리가 A가 B보다, 자, 얘는 B라고 두면 B보다 어떻다는 게 알려진 거냐면 작다는 게 알려진 거예요. 그럼 나는, 자, 이 얻고 싶은 결론이 A가, 자, 새로운 식 누구보다? C보다 작다는 걸 지금 결론적으로 얻고 싶은 거야. 그럼 누가 누구보다 어떻다는 게 여기서 증명돼야 될까? B가 C보다 어떠함이 작음이 증명돼야 그대로 우리가 3단 논법에 의해서 A가 C보다 작다는 걸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이걸 증명해야 돼. 이 부등식을 우리는. 그럼 B가 C보다 작은 것을 증명하려면 이 오른쪽에 있는 B라는 식에서 자, 이 오른쪽에 있는 C라는 식을 자, 무슨 셈 했을 때? 뺄셈 했을 때 음수가 된다고 보거나. 근데 우리 음수 되는 거 증명하는 게 편해? 양수 되는 거 증명하는 게 편해? 양수. 그럼 누구에서 누구 빼는 게 편하겠까? 그치. C가 B보다 큰 걸 증명하는 걸 원하니까 C에서 B를 뺐을 때 얘가 양수인 것을 이제 뭐 하러 가냐면 증명하러 가면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C의 식에서 자, B의 식을 빼보겠습니다. 자, C의 식은 지금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빼기 그대로 B의 식은 자, 가로 묶으면서 2 마이너스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돼요. 자, 통째로 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없어지겠네? 자, 나머지 분수 부호 바꾸면서 자,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어디 고마워. 분배되면서 그쵸? 그럼 이거 다 뭐 해야 된다? 통분해야겠네? 그럼 최소 공배수는 K랑 K 플러스 1의 제곱이겠다. 그치? 자, 그럼 요거 정리할게요. 그럼 분모에는 K 플러스 1의 제곱이 생기고 얘한테 없는 거 K 플러스 1이지. K 하나도 없고 K 플러스 1도 하나 더 곱해야 되잖아.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얘한테 필요한 것은 그치. K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어야 통분되겠네. 그럼 K 플러스 1의 제곱. 얘한테 필요한 거는 그치. 그럼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식 정리해보면 분모에서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생겼고 자, 분자 전개할게요. 막 K 제곱 마이너스 K 전개하면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거기에 마이너스 K 다 없어지고 상수항 누구만 남는다? 그럼 이거 분모의 K가 지금 자연수잖아 얘들아. 그럼 얘들은 지금 어차피 자연수의 거듭제곱들이니까 당연히 0보다 어떨까? 큰 값이 되겠죠. 자, 그럼 거기 분의 1인 거니까 자, 양수분의 양수라서 얘는 0보다 어떨까? 크다. 이므로 언제도 성립한다? n이 그치.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모든 자연수 아니잖아. n이 얼마 이상인? 그치. 2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끝! 자,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에서 여기 3단 논법을 통해서 이 대상들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고 체크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지우개가 모자라서 찍고 정리하는 동안 지우개 좀 가지고 올게요. 끝! 자, 694번으로 가죠. 지워도 되죠? 네. 이건 이제 아까랑 좀 비슷할 것 같으니까 후다다다다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찾으래요. 가. P1은 참이다. 초기 조건 나왔고. 나. Pn이 참이면 P2n과 P3n도 모두 참이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여기 정역 몇 배 한 거라? 2배 한 거라. 정역 몇 배 한 거라? 3배 한 것도 다 참이 된다는 얘기다. 그쵸? 그대로 한번 뻗어나가 볼까? 그럼 P1이 참이네. 그럼 이걸 통해서 지금 정역 2배 하면서 P 얼마도 참이고 2도 참이고 3배 하면서 P3도 참이죠. 근데 얘가 참이니까 또 정역 몇 배 하고 2배 하고 3배 할 수 있으니까 P 얼마랑 P4랑 P6도 참이네. 이것도 그럼 2배, 3배 하면서 P6이랑 P 얼마가 9인 것도 참인 게 확인이 되겠네. 이렇게 쭈르륵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중에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1, 2, 3, 4, 5 중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냥 열심히 하면 돼. 2배, 3배 하면서 안 나오는 거. 그럼 봐봐. 정역이 지금 어차피 몇 배 되거나 2배 되거나 또는 몇 배밖에 안 되지? 3배밖에 안 돼.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은 소인수분해 했을 때 반드시 누구와 누구의 거듭제곱수로만 나와야 될까? 2랑 3의 거듭제곱수로만 나와야 돼. 그럼 거기 있는 지금 정역을 소인수분해해서 2, 3 말고 다른 소인수가 있는 거 찾으라는 건데 그냥 팍 눈에 보이네. 얼마지? 2번이지, 그치? 5의 배수는 안 되죠. 끝! 자, 19, 695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신에서 빈칸 채우기로도 종종 나오니까 자, 빈칸 채우기 잘 보면 이거 우리 하던 거야. 빈칸 채우기. 빈칸 없이 더 그냥 우리가 엄밀하게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있었다 뿐인 거예요. 695번 볼까요? 첫 번째 줄에 n이 얼마일 때 성립함을 확인시켜주지? 1일 때. 이거 무슨 조건에 대한 성립이다? 초기 조건. 그래서 두 번째 n이 얼마일 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지. 그럼 양변에 뭔가를 더하라고 그러잖아. 뭘 더해야 될까? 그치, k 플러스 한 번장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즉 k 플러스 한 번장은 뭐 더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에 k 플러스 1승인 거 눈에 들어와? 더하고 나서 우변의식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적어줄까? 적어줄게. 지금 그러니까 n이 k일 때 거기 두 번째 줄부터 정리해보면 n이 k일 때 우리 명제가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와다다닥 해가지고 k 곱하기 2의 k승을 자 열심히 계산하면 k 빼기 1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승 더하기 2라는 시계값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몇 급수로 해가지고 너네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빠졌어. 다행이지. 아니면 너네가 이거 계산해서 일반항 찾는 걸 알고 있었어야 될 텐데. 자, 그럼 여기에서 보자는 거야. 얘가 k번째 항이다. 그쵸? 난 이걸 통해서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을 통해서 k 플러스 한 번째 상황을 유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잘 얘기했다시피 양변에 k 플러스 한 번째 항에 누구를 더한다? k 플러스 1 곱하기 2에 k 플러스 1승을 그치 더한 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했어? 그럼 이 우변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봤더니 그게 곧 이 좌변에 있는 요 식에 k 자리에 뭐 넣은 거랑 똑같아야 돼? k 플러스 1 넣은 거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증명할 명제가 1 곱하기 2, 2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세제곱, k 곱하기 n 곱하기 2의 n제곱이
n-1에 2에 n 플러스 1 쓴 마이너스 2인 거 이렇게 확인된 거잖아. 그치? 요 식을 정리했을 때 여기다가 n자리에 뭐 넣은 거랑 k 플러스 1 넣은 거야. 어떻다면 같으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구조가 이제 눈에 들어와? 그럼 이거 계산해야 돼요. 근데 무슨 인수가 보이지? 공통인수. 그럼 뭐로 묶어내면? 그 앞쪽에 가로는 k-1, 뒤쪽에 가로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남아있던 플러스 얼마까지? 2까지. 그럼 얘가 몇 k가 되지? 2k. 그럼 2의 k 플러스 1 승 곱하기 2k 플러스 2고 2는 2의 거듭제곱에 흡수시킬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k 곱하기 2에 k 플러스 2승 플러스 2가 되는 거다. 그쵸? 근데 여기 n자리에 k 플러스 1 넣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라고 적었어? 마이너스 2 맞아? 플러스 2야? 플러스 2. 아, 그치. 여기 플러스인데 쌤이 잘못 적었네. 아유, 플러스 맞네. 요렇게 그치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면서 뭐 남고? k 남고. 그대로 지수 하나 더해지니까 2에 k 플러스 2승 플러스 얼마? 2. 요거 정리한 식이랑 여기 대입한 식이랑 결론이 어때? 똑같잖아. 그 말인즉슨 k번째 상황을 통해서 k 플러스 한 번째가 유도가 되니까 k 플러스 한 번째도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했어? 끝! 그럼 가자리엔 뭐가 들어가야 돼요? k 플러스 1 곱하기 그치. 얘가 가죠. 그럼 나 자리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k죠. 이해했니? 넘어갈까? 끝! 자, 그럼 앞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디로 오냐면 거기 특강 파트에 보시면 등비수열 파트 쪽에 원리학계 있어요. 몇 페이지요 도대체? 251페이지? 엄청 앞이네. 수연이 쌤 뽑아놨지? 다행이야. 내게 없네. 이건 설마 등차 수열까지만인가? 역시 내가 있을 리가 없지. 없어도 돼. 산수를 너네한테 시키면 되니까. 봐봐. 쌤 이제 원리 합계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작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원리 합계를 뺐었는데 운고 빼고. 공부는 왜 말해요? 몰라. 좋은 학교니까. 원래 다 아는 게 좋은 학교야. 맞죠? 다 배워야지. 안 배우면 띨띨해질 뿐이잖아. 선생님, 응. 저 옆으로 들어가요. 원리 할게? 그러니까. 그치. 너네 생각해봐. 많이 할수록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네한테 만약에, 야, 너네, 공부 더 많이 하면 지금 내가 한 달에 1,000원씩 더 줄게. 이러면 분명히 공부를 할 텐데. 근데 그게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결과로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하는 거지. 원래 다 그래. 눈앞에 가까운 목표가 아니라 멀리 있는 목표를 보고 공부를 하면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않을까. 자, 설명하겠습니다. 원, 리. 합계라는 말은 더해서 뭔가 계산한 결과치를 얘기한다. 그쵸? 여기 있는 원은 원금입니다. 원금이 뭐지? 그치, 내가 투자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리자가 뭐냐면 이자예요. 그럼 원리 합계는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총 다 더해서 만든 금액을 원리 합계라 그래. 알겠니? 그냥 내 돈이야. 통장에 있는 내 돈. 시간은 이자라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원금과 이자를 총합해서 원리 합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 확인하자라는 얘기인데, 자, 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치. 달리랑 복리가 있어요. 잘 배워왔구나. 그럼 달리는 뭐고 복리는 뭘까? 초기 돈에 하는 거, 돈이 늘어나는 걸 또 하고.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리를 해도 돈은 늘어나요. 그치? 그런데 단리는 뭐냐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해. 자,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
지금 봐. 눈이 동그래졌잖아. 은행을 안 가보니까 저축을 안 해봐서 원금이 뭔지 이자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금융 공부가 중요한 거야. 자,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려고요. 은행에 자, 한 달 이율이라고 할게요. 월 이율이 10%라고 해봅시다. 좋은 은행이다, 그쵸? 네. 이 은행은 금방 망할 거예요. 돈을 너무 퍼줘서. 그럼 너네가 만약에 돈이 수중에 500만 원이 들어왔어. 부자다, 맞지? 자, 그래서 내가 이 500만 원을 은행에다가 수연이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수연이가 은행에 500만 원을 딱 집어넣었어. 한 달이 쭉 지났어. 한 달 지나면 이자가 몇 번 나올까? 한 번 나오겠다, 그치? 10%면 500만 원이 10%면 몇만 원이야? 50만 원이잖아. 그럼 나한테 이자로 50만 원 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 은행이야? 망하겠죠. 그러면 첫 달이 지나고 나면 내 통장에는 500만 원이라는 무슨 금가? 원금가? 이자 얼마가 더해져서 50만 원이 더해져서 이게 현재 원리 합계의 금액이야. 한 달 후에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이야. 근데 또 한 달 더 놔두고 싶은 거지. 왜 한 달 더 놔두고 싶어? 돈이 자꾸 나오니까, 그치. 놔둬야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지금 달리로 계산하는 걸 봅니다. 달리로 계산할 때는 현재 내가 취득한 이자는 내 원금으로 생각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오롯이 내가 투자한 금액인 몇백만 원에 대해서만, 500만 원에 대해서만 꾸준히 이자 10%씩 주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럼 다음 달이 지나도 550만 원에 대한 10%가 아니라 몇백만 원에 대해서, 그치? 500만 원에 대한 10% 이자만 주겠다는 거야. 이해했니? 그러면 달리 계산하는 거 진짜 쉽겠죠? 그럼 또 50만 원 더하면 되니까 얘는 500 더하기 50이 몇 번 더해질까? 2번 더해지겠네. 그럼 또 다음 달에는 500에다가 50이 몇 번 더해질까? 3번 더해지겠네. 그럼 너네 생각해 보세요. 달리로 계산했을 때, 자, 각 달에 얻는 이 원리 합계를 수열화 해볼게요. 얘가 첫 번째야. 얘가 두 번째야. 얘가 세 번째야. 3달 후. 이렇게 만든다 치면 얘는 수열이 되는 거지. 무슨 수열인 게 보이지? 등차 수열이지. 매달 몇십만 원씩 꾸준히 더 받으니까 50만 원씩 더 받으니까. 이해하겠어? 그럼 너네가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아? 1년 후인 12달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12달 후에 여러분들이 얻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 여러분이 아니지. 수연이가 얻는 돈은 얼마가 될까? 500 더하기 너 계산 잘해야 돼. 오, 그치. 그러면 지금 내가 600만 원을 받으면서 자, 1년 동안 지금 500만 원 이렇게 묵혀놨더니 1100만 원이 되더라.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단리예요. 그래서 단리는 문제에서 안 나와. 왜? 쉽잖아. 그치. 근데 반대로 애들이 복리만 공부하니까 단리를 문제에서 낼 수도 있어. 왜? 일반적으로 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550만 원에 대한 10%를 더 주지 않을까? 왜? 너네 욕심쟁이니까. 사람 모두 욕심쟁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계산하냐면 복리를 계산해요. 복리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이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를 모조리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까 여기서 몇백 몇십만 원이 만들어졌어? 550만 원이 만들어졌지. 그럼 얘가 이제 복리가 되면 한 달 지나면 이 550만 원에 대한 이자 몇 퍼센트를 받아 먹겠다? 그럼 550만 원의 10%면 얼마야? 55만 원. 그럼 550 더하기 몇이 돼요? 55가 되지. 계산은 복잡해지지만 더 부자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는 복리를 좋아해야 돼? 단리를 좋아해야 돼? 복리. 근데 왜 문제 풀 땐 복리를 싫어하냐고. 복리가 좋은 거야. 부자 되는 지름길. 그래서 시간은 무서운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그럼 너네한테 또 물어보자. 그럼 이제 요 달에 내가 원금과 이자를 총합하면 60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 605만 원에 대해서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얘의 10%를 줄 거야. 얼마를 더 주는 거지? 60만? 그치. 5천 원을 더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이렇게 계속 계산하면 삶이 힘들고 지치고, 그치. 빡이 치겠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10% 증가한다는 것은 처음에 A라는 양이 있을 때 10% 증가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A에다가 A의 몇 퍼센트를 더하는 거니까 10%를 그치 더하는 거니까 100분의 10배를 더하는 거니까 얘가 1이 지금 곱해져 있는 걸 생략하면 얘가 A의 몇 퍼센트짜리고 100%짜리고 얘가 A의 몇 퍼센트짜리니까 10%짜리니까 두 개 더하면 몇 퍼센트 된다 그러면서 110%. 그럼 110%면
자, 분수 비율로 바꾸면 100분의 얼마고? 110이고 얘를 소수로 바꾸면 몇 점 몇 배? 1.1배의 개념이 되는 거였죠. 이해했어? 그래서 10% 증가한다는 것은 곱하기 몇 점 몇 배랑 같다고? 1.1배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봐도 얘가 0.1A이고 얘가 A니까 기존에 있던 양에다가 증액한 양 0.1A를 더하면 몇 점 몇 A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1.1A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이게 지금 나의 원리 합계가 된 거야, 현재. 근데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몇 퍼센트의 돈을 주는 거야? 10%를 증액을 시키는 거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10% 증액은 몇 점 몇 배랑 같다 했으니까 1.1배랑 같다 했으니까 너네 그래서 지수할 때부터 이걸 연습을 시킨 거야, 교육과정에서. 그럼 또다시 곱하기 몇 점 몇 배가 될까? 1.1배. 그럼 두 달째 얻는 돈은 1.1의 제곱 A가 되겠죠. 이해했나요? 그럼 세 달째 얻는 돈은 1.1의 세제곱 A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n번째 달 후에 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1.1의 n제곱 A가 되면서 무슨 수열의 일반항을 만든다? 등비수열. 그래서 달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복리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만드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이자 계산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지?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자 계산법을 배웠으니까 아유 숨 차다. 저축하는 방법을 얘기합시다. 저축해봤어?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잖아, 학교에서. 그치? 일정한 달마다 또는 주기를 가지고 꾸준히 계속 돈을 모으는 것을 저축이라고 하죠. 그치? 그러면 너네가 지금까지 그 저축한 방법은 자, 은행에서 흔히 얘기하는 적금이라는 개념이에요. 꾸준히 매달 돈을 넣는 거잖아. 매달 10만 원씩 넣었잖아. 그치? 근데 그거 말고 1억을 그냥 퍽 갖다 놓는 게 있어. 왜? 이자를 한 번에 많이 받고 싶어서. 그치? 그럼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이면 적금을 할까? 예금을 할까? 예금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해했네? 예금이란 걸 안 알려줬는데? 자, 돈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 또는 매년, 매 주기마다, 일정 금액을, 자, 차곡차곡 집어넣는 것을 저축하는 것을 적금이라 그러고, 예금은, 자, 저축하는 초기 자본을 한 번만 투자하는 것을, 한 번만 집어넣는 것을 예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치금 이런 말 들어봤어? 알겠어. 그만하자. 그렇게까지 얘기하게. 예금, 적금이라고. 예금이 뭐야? 돈을 한 번만 맨 처음에 많이 넣어놓는 거. 적금이 뭐야? 매달 계속 꾸준히 집어넣는 거. 그럼 뭐가 제일 좋냐면 매달 꾸준히 돈을 졸라 많이 넣는데 그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그치? 그럼 매달 돈을 많이 넣으려면 매달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벌어야겠지.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돼. 어때?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너네한테 공부해야 되는 동기부여를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머지 행동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봅시다. 자, 이제 잘 봐야 돼. 어떤 은행에 연이율이 5%라고 했어요. 연이율이면 몇 퍼센트? 어느 기간 단위로? 1년 단위로. 1년마다 5%씩 돈을 더 주겠다는 거야. 됐니? 근데 나는 매년 초에 자, 500만 원씩 500만 원 하지 말고 그냥 A만 원으로 하자. A만 원씩 이제 일반화 해도 되지. 숫자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 구조가 잘 안 보여. A만 원씩 적금한다고 할게요. 이자 계산은 연이율 5% 복리로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내가 10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찾을 수 있는 원리 합계가 얼마인지 계산하래요. 자, 표를 그려야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어요. 공식처럼. 아까도 쌤이 그림 그리면서 계속 쭉쭉쭉 이어나가줬다. 그치? 그럼 봐봐. 매년 초에 A만 원씩 적금하는 거고 10년 후에 원리 합계를 계산하래. 그럼 첫 해 초에 내가 지금 어쨌든 몇만 원을 집어넣었지? A만 원을 집어넣었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후가 만들어지고 1년 후가 만들어지죠. 1년 후면 이자를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근데 우리가 연이율 몇 퍼센트니까? 5%니까 5% 증액은 나 뭐라고 적고 있니?
5% 증액은 몇 점 몇 배랑 똑같을까? 그렇지. 여기에서 5%를 더 주겠다는 말은 A 더하기 A의 100분의 5니까 0.05 더하는 거라서 1.05A가 되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러면 1년 후가 되면 얘가 이제 이자를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럼 1.05배 되면서 1.05A1의 돈이 만들어지는 거야. 원리합계가 됐어. 그런데 적금이라며. 그럼 1년이 지났잖아. 그럼 이 순간에 또 한 번 더 돈을 어떻게 할까? 넣겠지. 이해했어? 손톱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그럼 요 기간에 또다시 나는 A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 두 번째 년에 해당되는 원리합계는 이 A랑 1.05A를 무엇한 값일까? 더한 값이 되는 거겠지. 그런데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 전체 금액을 또 1년 동안 목표내면 전체적으로 또 몇 점 몇 배가 되는 거야? 1.5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더한 값에 1.05배를 한다는 말은 각 항에 무슨 법칙 쓰겠다는 거지? 분배 법칙 쓰는 거야.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도 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돈도 몇 점 몇 5배? 1.05배. 밑에 거도 몇 점 몇 5배? 1.05배 된다는 생각인 거지. 내 말 이해해?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 자, 지금 첫 해가 지나고 나서 A1 집어넣으면 어쨌든 이 A1도 그렇고 1.05A1도 그렇고 1년 동안 묵혀놓는 거잖아. 이자를 줘야 된다고. 이 두 개의 돈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나는 1.05A에다가 자, 두 번째 넣은 돈인 A 값에도 1.05배를 해야 돼. 근데 이걸 굳이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분배하는 게 구조상 보기가 훨씬 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된 거지? 그 위에 있는 돈도 또다시 1년 후가 되면서 1.05배가 되니까 자, 요때 얻는 돈은 1.05에 뭐가 된다는 거? 제곱 A1이 된 거고, 그럼 이때 다시 자, 두 번째 넣은 돈은 자, 얘에다가 1.05배 되는 거니까 1.05A가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1.05배가 돼야 되는 걸 각각에 분배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빨리 질문해. 그럼 저 은행은 좋은 은행이에요? 나쁜 은행이에요? 그걸 판단을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왜? 나쁜 은행이죠. 왜? 아까 매달 그거 했을 때는 그 상상 속에 응? 매달 뭐? 아, 네, 알겠어요. 아니야. 빨리 얘기해. 빨리 뭐가 문제야? 아니, 아까 한 달마다 10%씩 그 주는 은행이랑 지금 은행이랑 비교하면 그 나쁜 은행이죠. 지금 은행 나쁜 은행 아니야? 아니 10%가 5%가 됐으면 5%가 작으니까 당연히 더 안 좋긴 하지. 아니 그냥 둘 다 10%일 때를 얘기하면 이자 취급하는 방법이? 그럼 지금 이거 5%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건 저축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나중에 돈을 모아봐야 알아. 아까는 쌤이 돈을 몇 번밖에 안 넣었지? 한 번밖에 안 넣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내가 1,000만 원만 넣어놓고 10년을 묵혀두는 거라 지금 얘는 매년 돈을 어떻게 하지? 넣잖아. 그러면 내가 매년 100만 원씩 넣으면 넣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야? 매년 100만 원씩 넣으면 10년 동안 그냥 원금만 해도 얼마지? 1,000만 원이지. 그러면 이제 원금 1,000만 원 여기서 썼고 얘도 원금 얼마지? 1,000만 원이지. 그럼 그때 이자 계산은 여기서 복리인지 달리인지 계산을 했을 때 그 거듭제곱의 계산의 합이 누가 더 큰지를 직접 비교해봐야 돼. 당장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야. 이해했어? 지금 너무 이제 돈에 꽂혀가지고 와 내가 은행 가서 어떻게 더 추가하면 돈을 많이 벌지? 그거는 있잖아. 네가 금융설계사가 될 게 아니라면 은행에서 알아서 다 설명해줘. 그렇죠? 계산기 딱딱 때리면 나오니까 우리는 그 계산기가 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지금 중요한 주론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첫 해에 집어넣은 돈이 1.05A배가 됐고, 05배가 됐고, 그 다음에 둘째에 다시 A1을 넣었는데, 그 돈을 둘 다 동시에 1년 동안 묵히면 각각의 돈에다가 몇 점 몇 배를 한다? 1.05배를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2년 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2년 후에 내가 가진 돈은 요 놈에다가 다시 1.05A에다가 또 얼마를 넣을까? 또 A1을 저축을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꾸준히 매년 돈을 저축하는 금액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돈을 집어넣으면 또 1년이 지나면요. 그럼 요 세 개 항의 합에다가 곱하기 몇 점 몇을 해야 돼? 1.05를 해야 돼. 그럼 이게 각각의 항에 그냥 뭐 되면 될까? 분배되면 되니까 그럼 얘 따로따로 보자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세제곱 A가 되겠구나. 너는 그럼 뭐가 되겠네? 제곱 A가 되겠네. 당연한 거 아니야? 위에 거보다 한 기간 늦게 넣었으니까 이자를 한 번 덜 받는 거지.
그럼 얘는 또다시 위에 거보다 한 번 늦게 넣었으니까 1.05에 한 배 곱해진, 한 번 곱해진 A배가 되는 거겠네. 이해했어? 이거를 몇 년 후까지 하겠다고? 10년 후까지. 너네 그럼 이거 다 그리고 있을 시간이 있겠니? 없잖아. 그럼 이렇게 1년 후까지 해서 이 1년 후가 몇 개가 모인 거야? 10번이 모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규칙 찾고 싶으면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 1년 후고 이렇게 간 거를 그냥 몇 년 후라고 적고 2년 후라고 적고 3년 후라고 적고 여기 몇 년 후라고 적으면 10년 후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3년 후면 처음 넣은 돈에 이자를 몇 번 받은 거? 3번 거듭제곱해서 받은 거. 그럼 10년 후면 이 돈은 이자를 몇 번 거듭제곱 받을까? 10번 받으니까 얘는 그러면 1.05에 몇 승 A가 돼요? 10승 A가 돼요. 그럼 그 밑에 거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1.05에 몇 승 A? 9승 A가 되겠지. 그 밑에 거는 1.05에 8승 A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쭉 가면 처왕이 뭔지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마지막에 돈을 찾을 거야, 이때 얘들아. 돈을 찾는데 돈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없지. 띨띨하지. 띨띨하잖아, 완전히. 그럼 이 전에 돈을 넣고 끝내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전에 돈을 딱 A1을 집어넣고 얘는 이자를 한번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거지. 한 번 받으니까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생기는 항은 1.05에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복리에 대한 원리합계야. 자, 무슨 수열 합이 생겼죠? 등비 수열 합이 생겼지. 당연하지. 돈 한 번 넣어서 예금하면 등비 수열이 생겼던 거야. 일반항이 n번째가. 그치? 근데 매달 돈을 넣으니까 이자가 한 번씩 덜 받아지면서 등비 수열의 합의 구조의 식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자 계산하러, 원리합계 계산하러 가야지. 공비는 얼마죠? 1.05. 초항은 얼마지? 요거. 1.05 A. 항 개수는? 나 이거 왜 구했게? 공비 초항 한 개수를 구한 이유는? 그치, 등비수열 합 구할 때 이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니까. 그럼 등비수열의 합은? S10은? 공비가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럼 1.05 빼기 공비 마이너스 1에 초항 얼마에? 1.05A에 그대로 1.05에 한 개수 10개니까 몇 승? 10승 마이너스. 근데 이거 너네 직접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런 값들을 어디에서 제시하냐면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지수법칙 풀 때처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그냥 계산하고 문제 풀면 내가 돈을 얼마 찾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몇 분입니까? 14분이야? 그러면 거기 개념 원리에 있는 거 필수 예제 문제 선생님 간단하게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문제 좀 불러줄래 얘들아? 여기 6%. 응, 필수 몇 번이지? 그리고 특강인데. 아, 특강 1이야? 몇 페이지야? 253. 253쪽에 특강 1번. 고마워. 연이율? 6%. 1년마다 보이고 1년 복리. 내년 초에 2만 원씩. 아유, 돈이 많이 없나 보다. 내년 초에 2만 원씩 10년 때 10년 동안 적립. 10년째 말에 적립금액 원리합계를 구합니다. 10년째 말에 원리합계. 쓰는 뜻은 단. 만원 미만이 거리니까. 아니야. 1.06에 10쓰면 1.8. 1.8로 계산하면 1.8. 만원 미만은 거리니까. 만원 미만 버니까. 고마워. 아니, 만원 미만 돈도 아니야. 이거 너무하네. 만원 미만. 9,000원. 9,000원이면 요즘 뭐 할 수 있어? 밥 한 끼 먹을 수 있잖아. 그치? 아, 요즘 밥값 너무 비싸. 미친 것 같아. 자, 봅시다. 연율 6%고 1년 동안 복리고 매년 초에 2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합니다. 복리 계산이고 예금입니까? 적금입니까? 적금입니다. 매년 돈을 넣는다는 거지. 매년 초야. 돈을 찾는 거는 10년 동안 적립하니까 10년째 어디에 언제 찾는데? 말에 찾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자. 처음에 시작하는 거지. 0년이야. 처음에 돈 넣는 거야. 0년 초. 2000년 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0년 초 됐니? 0년 초에 나는 일단 얼마를 집어넣어요? 2만 원을 넣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년 초가 되지? 1년 초가 되겠지. 그럼 1년 초에 이 2만 원은 얼마가 되는 거지? 1.06 곱하기 2만이 되는 거지. 이해해? 근데 또 이 1년 초가 되면 얼마를 돈을 집어넣는 거지? 2만 원을 또 넣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이 둘을 더한 값에 또 1년이 지나면 그치? 그럼 2년 초가 되면서 둘 다 1.06배 되니까 얘는 1.06의 제곱 곱하기 2만이 되고 이제 얘는 1.06 곱하기 2만 이렇게 되면서 또 여기에 돈을 얼마를 넣겠다? 2만 원을 넣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것을 몇 년 말까지 하는 거야? 10년 말까지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초잖아. 그치? 그러면 1년 초에 돈이 들어왔고 2년 초에 돈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돈을 넣는 게 몇 년 초가 될까? 10년 초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마지막에 2만 원을 넣게 될 거고 근데 내가 찾는 것은 10년 언제지? 말이야 얘들아. 10년 말이면 있잖아. 생각을 해보자. 10년 말이면 초부터 말까지면 어쨌든 기간이 거의 1년이 돼야 안 돼. 되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잖아. 1년 동안 이자를 얼마를 준다 그랬어? 6%를 준다 그랬어. 그치? 6%를 준다 그랬어. 그런데 내가 연초에 1월 1일 날 넣었던 돈을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연이율이 1년짜리니까 1년 동안 넣어야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 1월 1일 이후에 1년이 되려면 그 다음 해 몇 월 며칠이 돼야 돼? 1월 1일이 돼야 돼. 근데 10년 말이면 12월 31일이잖아. 1년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줘 이 새끼야. 이게 아니야. 은행이 그렇게 야박하지 않아. 줘. 1년 안 되는데 누구요? 거의 다 채웠잖아.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몇 초 차이야? 0.00000000000000001초 차이야. 11시 59분 999999999초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해? 어쨌든 거의 몇 년이야? 1년 다 채운 거니까 이거 이자 준다 이 얘기예요. 이해했어? 준다고. 이자가 사실 연 단위로 돼 있지만 연 단위로 쌓이지 않아. 매일매일 계산이 돼. 매일매일 계산해서 1년치를 주는 거야. 내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니? 그냥 준다고. 너무 야박하잖아. 그러면 삶이. 그치? 거지 같잖아. 그럼 내가 1초만 있다가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해? 그래서 문제에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문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야. 왜? 초에 돈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저축을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 말이라고 끄는 이유는 뭐냐면 그치. 만약에 내가 11년 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돈을 또 넣는 걸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게 불편해서 그러는 거야. 그게 헷갈릴까 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자는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10년 초에 마지막으로 내가 2만 원을 넣게 될 거예요. 이게 맞나 근데 잠깐만. 매년 초에 10년 동안 적립을 한다. 맞아요. 잠깐 내가 너무 바보가 된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1개, 2개, 3개,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10년 동안. 매년 초. 그치? 됐어. 생각의 정리가 좀 필요했어.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하러 가봅시다. 그럼 내가 있잖아. 처음에 넣은 0년초에 넣은 맨 처음에 넣은 2만 원 있지? 계속해서 이자를 하나 받아나가겠지. 자, 1년 초가 됐을 때 그대로 1년째 후에 초가 됐을 때 자, 2만 원을 받았어요. 이자를 한번 받았어요. 그럼 얘는 2년째고 그 다음 몇 년째고 3년째고 얘는 이제 몇 년째가 되지? 10년째가 되지. 아니면 여기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10년 동안 적립한대. 자, 이렇게 되면 1년 초가 됐을 때까지가 몇 년 동안이야? 1년 동안이야. 그럼 얘는 몇 년 동안이 되는 거고? 2년 동안이 되는 거고. 그래서 10년 초라고 내가 적어 놓은 게 몇 년 동안이 되죠? 10년 동안이 되는 거죠. 그럼 10년째 말의 원리학계를 찾으라 그랬네. 근데 이거 10년째 말이니까 이거 말이 이상하네. 그럼 10년 동안 했지? 그러면 미안. 쌤이 저기 0년째 넣어서 너네가 좀 더 헷갈리는 것 같아. 10년 동안 했고 그럼 10년째 말, 10년 말이 아니라 10년째 말이야. 여기는 몇 년째가 될까요? 11년째가 되는 거지. 너네 이 생각해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하면 너네한테 좀 더 부드럽게 설명이 가능할까?
1년째. 이건 한글의 문제네. 내가 1년째 공부 중이다. 아니, 너네 생각해보자. 너네 지금 고등학교 몇 년째 다니고 있어? 2년째지. 몇 학년이니까? 2학년이니까. 근데 2년 다 채웠어? 아니잖아, 그치? 2년에 다 채우고 다음에는 몇 년째야? 3년째지. 아, 이렇게 이해시키면 되는구나. 그럼 11년째면 몇 년에 다 채우고 나서? 10년에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 해는 11년째인 거지. 근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게 요 말이 몇 년째 말이라고 했습니까? 10년째 말이라고 했어. 그럼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 1년 동안, 2년 동안 해서 10년 동안 했으면 여기까지 해서 10년 다 채운 거잖아. 그럼 그 다음 거는 11년째가 되는 거야. 그럼 쌤이 적은 여기 10년 말은 11년째 뭐가 되는 거지?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헷갈리게 돼 있어. 그럼 이렇게 적자 얘들아. 거기 문제에서 표현된 그대로 여기는 그냥 초라고 하나 적어놓고 여기가 1년 동안이 1년째 말인 거야. 초에 넣어서 1년 지난 거니까 1년째 말이고 그럼 여기는 몇 년째 말이 되는 걸까? 2년째 말이 되는 거지. 이해하겠어? 그렇게 해서 몇 년째 말까지 넣겠다? 10년째 말까지 넣겠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콜? 그럼 10년째 말에는 돈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그치? 초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돈을 넣는 건 여기가 마지막이네. 몇 년째 말이지? 9년째 말이지. 9년째 말은 사실 그 앞에 있는 초랑 어떤 개념이야? 같은 개념이야. 말 다음에 바로 초가 오니까. 이해했지? 그럼 요때 마지막으로 몇만 원을 넣고 2만 원을 넣고 이자를 몇 번 받는다? 한 번 받는다 이 생각이에요. 그럼 처음에 넣었던 2만 원은 이자를 몇 번 받게 되는 걸까? 10번. 1년째 말까지 한 번, 2년째 말까지 2번, 10년째 말까지 10번이니까 얘는 1.06에 10승 곱하기 2만. 그럼 그 밑에 거는 한 번 덜 받았겠지. 1.06에 9승 곱하기 2만. 그러니까 초항이랑 끝항만 잘 찾으면 돼, 그러면. 초항은 2만 원에 이자 몇 번 받은 거니까? 한 번 받은 거니까 곱하기 2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요거 이제 원리 합계를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 원리 합계면 공비 얼마? 1.06. 초항이 1.06 곱하기 2만. 그 다음에 한개수가 10개밖에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대로 1.06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06 곱하기 2만에다가 1.06에 10승 마이너스 1. 1.06의 10승을 방금 얼마로 계산하기로 했다? 그렇지. 그럼 이거 1.8 계산하면 자 분모에는 0.06이 남고 분자에는 1.06 곱하기 2만 곱하기 1.8에서 1 빼면 0.8이 돼. 소수 계산이 너무 싫잖아? 그대로 얘는 100배 하고 얘도 몇 배 하면? 100배 하면 소수점 자리가 없어지니까 6분의 얼마 만들고? 106 만들 거야. 그럼 또 10배 하기 싫잖아. 어차피 2만 안에 공이 많지 않아? 공 하나 주면 몇천 곱하기? 2000 곱하기 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제 약분할 거 약분합시다. 자 106 계산하기 좀 귀찮으니까 6이랑 좀 약분을 해볼게요. 3의 배수가 있나 근데? 3의 배수가 없네? 그래서 나눠. 쉐키. 자 그럼 2만 나눌 수 있으니까 2 여기 나누는 게 편하겠네? 3 주고 1000 주면 106 곱하기 8 곱하기 1000을 얼마로 나눈 값에? 3으로 나눈 값을 계산하고 어린 계산 하셔야 되겠네요. 자 6, 8에 48 8에는 8하면 800에 뒤에 공 3개 붙이면 몇십만 원이 됐지? 84만 8천 원이 됐어요. 그럼 84만 8천 원을 얼마로 나누어야 합니까? 3으로 나누어야 돼요. 3, 2, 6 24면 3, 8에 24 그럼 이제 8,000원을 3으로만 나누면 된다. 그치? 28만 원 만들었고 8,000원 3으로 나누면 3, 2 다시 6 2 공되면서 근데 1,000원 미만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지? 버린다 그랬지. 만원 미만 버린다 그랬다고? 아 만원 미만이 나니까 8만 원을 얻어야지. 그럼 만원 미만이면 여기 지금 소수점 자리가 1000짜리 단위 숫자인 것은 다 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얻을 만한 돈이 얼마가 된다? 28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야. 2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하면 28만 원 얻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민지쌤 유형정리 첫 번째 프린트 주실 거예요. 모조리 끝까지 열심히 다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부터 쌤이랑도 유형정리 부지런히 쭉쭉 해나갈 거고 지금 베이직 센 있나? 없지? 있어? 시그마 쪽? 아니, 수열 기납적 정의 쪽? 확인해 볼래?